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팽현아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에게 올려드린 유인물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1차와 2차 이렇게 두 번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외대국어 학생들은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배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2차 설명회 때 그러면 그 수업을 듣고 내신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대국어 1학년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가 중심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학기, 2학기 모두 통틀어서 신사고, 교과서, 국어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유인물,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물의 분량은 학교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이 프린트의 양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많고 또 그 내용이 모두 다 학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은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관련된 그 프린트, 유인물을 제공을 해주시면 그것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부 계획표는 그 진도 계획표라고 해서 그 정보 공시에 따른 그 외대국어에서 제공한 진도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쪽과 3쪽에 있는 내용이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은 지금 현재 4월 중순과 7월 초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0일 날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월 초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은 내년에도 아마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간고사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조금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4월을 지나서 5월, 6월 이렇게 두 달의 분량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기말고사 쪽에 있어서 학습의 부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우리 유인물 프린트 자료 4쪽과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전체 반영 비율은 20%, 기말고사 전체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60%는 모두 다 수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총 4가지 종류의 수행이 중간에 2가지, 기말에 2가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필평가 유형은 선다형, 쉽게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 유형이 75%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25% 비중이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약 25문제, 물론 25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3점 정도의 배점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서 소수점의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 점수는 3점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5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점점점 추세가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전체적인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실제 시험의 결과에 있어서 서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한 문제에서 5점의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래부고 학생들의 성취도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2021학년도 올해 거죠. 1학기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은 92.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A를 받은 비중은 약 80%죠. 이때 말하는 A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합산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등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7등급, 8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0점이다라고 하는 점수가 등급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취도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내신 등급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기준에서는 한 문제를 더 맞추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 만점자가 45명 정도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서술형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자체의 평균 시험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시험에서의 평균이 91점이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91점을 받는다라고 해도 아이가 받는 등급은 5등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어 점수가 갖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쉽게 많이 생각하시기를 국어라는 과목은 조금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말, 우리 글인데 국어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능의 결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그 기준이 이 국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글을 읽는 세대가 아니라 영상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셨던 교육과정에서 워낙 수학 쪽, 영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덜 두시게 되죠. 근데 아이들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은 고등학교에 와서는 더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곧잘 아이가 따라가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국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대부고라고 하는 학교의 특성상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점수를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는 90점 초반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2등급, 3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과목이 국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하셨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적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과 그 다음에 박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최척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학습활동에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따로 프린트를 제공해 주셨고 그 프린트에 있는 박시전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박지원의 또 다른 작품 역시 프린트로 제공이 되었고 그 부분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만 시험 유인물, 프린트가 이렇게 포함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과서 안에 있는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대략 최소 요 정도는 학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대부고가 1학년 동안 어떤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럼 이번 방학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주로 내신 쪽이지만 이 수능 쪽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서,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 시기부터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틀렸는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독해력,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워주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와서 당연히 국어 과목의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고요. 또 당연히 다른 과목의 시험 문제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기라고 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감상하거나 글을 이해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보기 자체에 대한 읽기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쪽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본적인 읽기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신과 관련해서는 문학작품과 언어, 요즘에는 문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교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신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 문학 쪽에 있는 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할 건데요. 그러나 문제 자체가 내신용 문제가 아니라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활용함으로써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언어 쪽은 여러분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요즘에는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교과에 있어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외대부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표준 점수를 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매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수능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 상황을 살펴보면 선택에 있어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보다 언매를 선택한 친구가 더 높은 표준 점수, 표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언어와 매체, 언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위한 대비도 되지만 내신에 있어서도 1학년 때 필요한 부분의 현대 문법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 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번 방학 때 그런 부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줄 것이냐. 첫 번째는 어휘 부분이 중점의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영어 단어 많이 외우죠. 일주일에 적게는 몇십 개, 그리고 많게는 몇백 개까지 아이들이 외우는데 사실 국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어는 그냥 몰라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휘가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독서지문, 기출지문 중에서 독서지문 중에서 아이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 평가를 진행하면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그만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는 정도의 시험으로 매주, 매 시간마다 꾸준히 볼 거고요. 그 본 결과를 학부모님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단어,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과제에 대한 첨삭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에 대한 서술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하는데 글로 써라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맞춤법, 문장의 구성 자체도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 써내려가지는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문장을 구성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첨삭 피드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의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됐어요. 수행의 비중이. 지필고사가 60%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인데 우리 올해 1학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지필이 40%, 수행에 갖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면 글을 제대로 쓰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서술할 때 적어도 문장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갖출 수 있도록 서술형 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첨삭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첨삭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와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실 조교 선생님이 함께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 방학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세부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우리 2차 설명회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좋은 결과 얻으셨으니까 2차 때도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다음 설명회 때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